네, 오늘은 엔드노트 22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엔드노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아직 한 번도 써보시지 못했거나 이제 엔드노트라는 이름을 듣고 써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엔드노트가 어떤 건지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첫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수집을 하는 레퍼런스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제 관리까지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돼서 정리가 된 레퍼런스들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논문을 쓸 때 내 논문의 참고 문헌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게 이제 MS 워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엔드노트 방법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 3, 4번 과정을 쭉 거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는 모든 기능들을 2시간 안에 다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은 이제 요렇게 쓰는 방법들도 있구나, 요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씩 좀 리마인드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로 깔리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연구를 막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연구물이 적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라는 어떤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연구물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도 하나가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한 번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문헌들을 분류하고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위키피디아에도 이런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검색해보면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료 돈을 내고서 구매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보시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과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도서관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조테루라던가 맨들레이라는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는 왜 유료인 프로그램을 굳이 구독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무료인 프로그램들보다는 좀 더 기능이 파워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웍스에 비해서 엔드노트가 조금 더 우리 분야, 이 생약 보건 간호 분야에서 쓰시기에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부 기능적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편리한 부분들을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와 공유 기능 중에서는 파인드 텍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용 작성 부분에서는 인용 및 참고 문헌을 생성하는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학술지마다 아웃풋 스타일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미 저희가 교육 전에 안내를 드렸고 설치를 해두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이콘 중에 엔드노트가 메인으로 빠져 있어요. 그 엔드노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시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제 내가 논문 작업을 하거나 어떤 연구물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는 PC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세요. 개인 노트북, 연구실에 있는 PC, 그러니까 내가 쓰는 PC마다 MS 워드가 설치되어 있듯이 동일하게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서 라이센스를 구독을 해서 제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로드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도서관에서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버전업이 됐을 때 뭔가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워드 같은 경우나 엑셀 같은 경우도 버전업이 되면은 일부 기능이 추가되거나 약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디자인이 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1 버전을 사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하는 엔드노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대부분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해요. 저자나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거는 논문의 원문 자체를 검색해서 수집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그 정보.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정보여서 메타데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는 흔히 레퍼런스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 논문을 읽으시면 가장 하단 쪽에 있는 논문의 목록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문의 목록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퍼런스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이는 장소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의 집합,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곳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는 굉장히 독특하게 파일 하나와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저장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널마다 인용 정보를 표기하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다르다는 거는 레퍼런스를 표기하는 양식이 달라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레퍼런스하고서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곳들이 있고요. 어디는 뭐 타이틀, 뭐 저널명을 이탈릭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볼륨을 볼드체로 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도와 뭐 볼륨 사이에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뭐 다른 기호와 뭐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참고문헌 기술 양식인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이제 저널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꿔주는 파일이 아웃풋 스타일인데, 요거는 이렇게 구두로 설명드리면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에 후반부에 가시면은 보시고 나면은 이게 아웃풋 스타일이고 이런 기능이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필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MS 워드라는 프로그램과 엔드노트는 서로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완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정보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정보를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정보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워드에 엔드노트라는 기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드 코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필드 코드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확인 드릴 거예요. 자, 엔드노트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 먼저 보실까요? 그룹 패널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퍼런스,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몇 건이 있다라는 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all reference,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44개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44개의 레퍼런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게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입니다.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는 44건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를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44개 레퍼런스 중에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상세 정보를 우측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썸머리 또는 에디트 탭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점점점 정보가 확장되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엔드노트 쓰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라이브를 한번 생성을 해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하시면은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고요. 또는 엔드노트를 실행하시자마자 바로 Create a New 라이브러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한번 같이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PC에 엔드노트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엔드노트 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내 PC에 설치된 앱들을 확인해 보실 때 알파벳 E 쪽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셨을 때 처음에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눌러버리시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그노어 또는 캔슬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엔도트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업데이트 화면이 또 뜨게 될 겁니다.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음 이제 교육 지난 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이제 한번 설치하고 나면 무료로 계속 자동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한번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내 문서 경로로 이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 저장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내가 연구 저작물들을 모아놓는 폴더들을 만들어 두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문서를 만들 때, 워드에서 문서 만들 때마다 그냥 이름 지정 안 하고 문서 1, 문서 2 이렇게는 안 만드시죠. 왜냐면은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 문서 파일이 갖고 있는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문헌을 관리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파일 이름을 나만의 어떤 좀 카테고리화 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생성한 일자에다가 그때 맞는 프로젝트 명들을 뭐 입력을 하고 뭐 관련된 인물들을 입력을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는 내가 뭐 투구하는 저널이 있다라고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옵셔널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집어넣고는 있죠. 그럼 오늘 일단 교육 시간이 있으면 일단 교육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름은 뭐 한글, 숫자, 영문 다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시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형태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내에 레퍼런스를 쌓아두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환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 2024-071 교육.enl이라는 파일 하나와 함께 동일한 이름의 .data라는 형태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생성한 경로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와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폴더가 하나 또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딘가에다가 누군가한테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전달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작업하는 PC 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파일과 폴더를 동시에 압축을 해서 같이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파일만 전달한다거나 또는 폴더만 전달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페어로 꼭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경로 위치에다가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USB로 옮기든 클라우드로 옮기든 뭐 이메일로 옮기든지 간에 어떻게든 항상 늘 두 개를 꼭 같이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내 컴퓨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근데 요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내 PC만 쓰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지를. 저장 경로를 내 PC에 있는 하드만 쓰지 않고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고 계시죠. 뭐 지금도 뭐 쓰고 계실 텐데 뭐 원드라이브라던가 드랍박스라던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곳에다 저장을 해두는 거는 내 연구 저장물들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SSD라던가 이런 PC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파손도 가능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PC는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클라우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도 이제 만드실 때 아마 클라우드 상에다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저장 경로 자체가 내 컴퓨터 자체에서 이미 지금 제 것도 보시면 여기 원드라이브 퍼스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 상이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면 클라우드인데 이게 클라우드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PC는 경로로 보시죠.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만약에 원드라이브 이런 또는 드랍박스에다가. 자, 이랬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워드나 엑셀처럼의 저장 방식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일이 저장하고 구동하는 방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구동을 하실 경우에는 일부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시면 아실 텐데 나중에 나는 인지 못하고 그냥 클라우드 상에다 올려놨었는데 잘 되는데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잘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수집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을 오래 두면은 그 딜레이 동안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닫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 간혹가다 데이터 손실되는 경우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문의 연락 오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여쭤보면은 클라우드 상에다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계속해서 써오신 분들이 전화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죠. 클라우드 상에다가 쓰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쓰지 마시고 클라우드는 백업하는 용도로 쓰시고 작업을 할 때는 내 컴퓨터 여기 보시면은 뭐 C 드라이브든 바탕화면이든 이런 쪽에다 이제 내려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작업이 끝나면 백업 용도로 이제 다시 이 클라우드 상에다 올려놓으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내려 받으시고 또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볼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신 뒤에 어떻게 수집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샌드투라는 버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샌드투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4개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은 몇 개를 내보낼 건지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셀렉션 옵션 중에 올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 올리저트 셀렉션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레퍼런스들이 수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환에 있는 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교환 파일은 제가 이메일로 다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메일에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교육 신청하실 때 오셨던 여기, 정기교육 온라인,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 제가 파일을 첨부해 놨었는데, 예, 파일 첨부가 곳에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줌의 채팅창에다가 줌 채팅창에다가 일단은 이 파일을 공유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간혹가다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 이메일 주소를 안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교환 파일 갖고 계시면 되겠고, 나중에 모든 교육 자료들은 사실 여기 리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정보 이용 교육의 교육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른 교육들 관련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하고 있는 펀메드 엔드노트 활용 교육 자료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펀메드에서 검색을 할 건데 펀메드 한 번씩 접속을 해보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 펀메드 이 탭을 누르고 펀메드 홈을 눌러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펀메드 요 부분 누르시고 펀메드 홈 이렇게 눌러서 펀메드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펀메드에 접속을 하신 분들은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평소에 쓰는 그냥 아무 키워드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한 화면까지 일단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하시다가 뭐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다시 뭔가 한 번 더 필요한 것들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이 완료가 된 화면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정보도 수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열어둔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 일단 두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샌드 투 버튼 찾으시면 되세요. 샌드 투를 누르시고, 그 네 번째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릅니다.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누르시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올 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 올 리저트 셀렉션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올 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펀메드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맞춰서 검색 결과를 10건씩 딱 한 페이지는 10건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10건씩 쭉쭉 넘겨주는데 올 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는 올 리저트 같은 경우는 최대 10,000번까지 이렇게 수집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10,000건이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검색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 번호 1번부터 숫자 10,000번까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셀렉션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보시면 숫자 1 위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면은 그것만큼 셀렉션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한 문헌들만 수집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수집을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는 우리가 올 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라서 10개만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보이는 10건만.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운로드 받는 파일을 항상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 경로나 찾아가신 다음에 받은 파일을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열려져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정보가 잘 들어왔고 이렇게 보시면은 레퍼런스 리스트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우측에 있는 썸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를 수집을 해봤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수집을 잘 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그냥 막 한 번에 페이지를 막 10개씩 막 쭉쭉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아티클 하나 들어가죠. 네, 저도 하나 아티클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아티클 들어가신 다음에 타이틀과 초록을 쭉 보십니다. 그렇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원문까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수집을 하시겠죠. 원문을 보실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링크는 위에 있는 링크들은 다 펀메드에서 제공하는 링크이기 때문에 원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가장 아래에 있는 Find 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Find It 아이콘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파인드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펀메드 접속하시면은 무조건 이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성인규정 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으로 연결해 줘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논문을 열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서관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시겠죠. 이 논문을 내가 좀 이 정보, 레퍼런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 검색창 아래 보시면 똑같이 샌드 투 버튼이 있습니다. 예, 샌드 투를 누르시고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할게요.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send to citation 메뉴 클릭하면 이번엔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안 합니다.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또 수집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수집을 하고 나면은 기존에 내가 먼저 수집했던 10건은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좌측에 있는 레퍼런스 그룹 배너에서 올 레퍼런스에 가보게 되면은 전체 11건으로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항상 올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고요. 요 바로 아래 보이시는 거는 임포티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 그룹입니다. 내가 지금 막 작업한 것들, 지금 막 수집한 것들, 최근에 작업한 것들이 임포티드 레퍼런스 남아 있어요. 지금 임포티드 레퍼런스가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뒤로 가서 뭐 논문을 또 3개 정도 뭐 더 수집을 해볼게요. 3개 정도 셀렉션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3으로 바뀌게 되고 전체 레퍼런스는 14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계속해서 바뀌는 임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우리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를 조금만 좀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내가 지금 막 다운로드를 했는데, 요 다운로드한 요 파일들, 이 파일들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일들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일 내에 있는 정보를 엔드노트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은 안 갖고 계셔도 되세요.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레퍼런스 선택할 때마다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정보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썸머리 탭 옆에 보면은 에디트라는 탭이 또 있었어요. 에디트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에디트 탭을.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정보들이 수집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필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서 필드, 이어 필드, 타이틀 필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 각각의 필드명들이 있게 되고 뭐 키워드는 메시지 키워드들이 앱스트랙은 초록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디트 탭을 통해서 내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에디트라는 탭 이름에 맞게끔 각각의 필드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커서가 깜빡인다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내가 워드처럼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도 가능하고 내가 직접 지우거나 어떤 이런 편집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게 에디트 탭이에요. 그래서 썸머리 탭에서는 이거 할 수 없고 에디트 탭에서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은 요 엔드노트는 뭐 어떤 정보들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각각의 아티클의 유형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 필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필요한 정보들만 내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어 있는 필드를 조금 활용하면은 조금 더 레퍼런스를 풍부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쭉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레이블이라던가 또는 리서치 노트 같은 경우는 늘 비어져 있는 필드들이에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블이라는 필드에다가 저만의 어떤 이 논문에 대한 주기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주기를 남깁니다. 물론 뭐 이 주기를 그냥 남기는 것보다는 뭔가 넘버링을 줘서 그 넘버든 어떤 걸 의미하고 그거에 대한 주기를 남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주기를 남기고 싶을 때는 레이블이나 리서치 노트 같은 이런 필드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늘 비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나는 레이블을 쓰겠다, 리서치 노트 쓰겠다. 이렇게 정해두시고 세이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해두고 나면은 뭐 다른 거에다가도 뭐 이렇게 2번 또 주기를 남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번으로. 자, 이렇게 이제 남기고 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것들을 디스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보이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레이블이란 필드가 여기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레이블이라는 이름에서 마우스, 어서, 이어, 타이틀 이렇게 있는 항목들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어디서는 상관없어요. 어서명에서 클릭하셔도 되시고
타이틀에서 클릭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필드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레이블을 지금 꺼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클릭해서 꺼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뭐 페이지도 필요해, 아니면 나는 뭐 DOI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각각의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어떤 필드마다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타이틀이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타이틀이란 부분은 꾹 클릭하신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타이틀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고 각각의 영역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 조절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레이블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레이블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남긴 주기를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번호를 매겨주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리스트는 고정이 아니에요.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어서 항목명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자명이 알파벳 순으로 맨 첫 번째 저자의 저자명이 알파벳 순서대로 움직이고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대로 타이틀별 정리해야 됩니다. 연도도 빠른 순, 느린 순으로 정렬이 가능해요. 그럼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게 제일 먼저고요.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1번끼리 쭉, 2번끼리 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요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기 검색창처럼, 그쵸? 이 리스트 위에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정보들, 그 레퍼런스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22년에 나온 논문들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 2022치고 엔터 치면은 연도가 2022로 잡혀 있는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필드를 검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게 어드밴스 서치를 눌러서 좀 더 이렇게 확정져서 그 필드를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2022인 것만 모여 이렇게 어드밴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 서치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잡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여기에 어떤 특정 키워드가 오는 걸 특정 키워드가 오는 걸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디에 어떤 키워드가 있어서 검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서치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논문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기 남긴 것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서 하시면 되겠죠. 물론 1점 뭐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쓰니까 나만의 어떤 조금 특정적인 키워드를 좀 넣어서 주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려드려야 될 거는,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좌측에 그룹 패널에서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이게 있네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엔드노트 이렇게 작업을 끝냈어요, 제가. 이게 뭔가 수집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정리 주기도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워드도 문서 작업 끝나면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따로 저장하는 게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상단에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버튼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하시려고 기본적으로 가시게끔 되는데 없어요.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이브는 어떤 세이브냐면은 아까 우리 에디트에서 이 편집했을 때 요 세이브예요. 여기 세이브. 그 세이브가 이 파일의 세이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수집하고 내가 편집이 끝나서 이 에디트 탭에서 세이브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미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내가 막 수집하다가 수집 딱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PC를 부팅하고 엔드노트를 실행을 했다. 라고 하면은 엔드노트 실행하면 다시 내가 했던 거 작업 다 남아 있어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내가 작업했던 라이브러리를 열고 싶으면은 오픈 on existing 라이브러리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파일에서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픈 라이브러리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폴더를 여는 게 아니고 이 폴더 아까 이 폴더가 아니라 이 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주기 남긴 것도 남아있고, 14건 남아있죠. 다만, 임포티드 레퍼런스 그룹만 사라져요. 임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수집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수집하는 걸 다 한 번씩 해보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요 아래쪽에만 가셔도 바로 전자정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A to G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이 있는데, 여기 아니라 여기 플러스 기호 누르시면은 요만큼 더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서지 정보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씩 해보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안 쓰시는 DB들도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DB들 중에서 주요하게 쓰시는 것들 중에서 각각의 DB의 특성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정보 내가 수집하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요 교환 파일을 펼치신 다음에 요 캡처된 자료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캡처된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과정은 비슷해요. 펌메드랑.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에서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합니다. 몇 개 해야지, 뭐뭐뭐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는 아티클 하나 해야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아까는 send to의 citation 매니저였잖아요. 펌메드는. 근데 메뉴명 조금씩 달라요. 익스포트, 뭐 citation 등등 명칭은 좀 다른데 그런 내보내는 기능에 활용하신 다음에 파일을 내려받고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 자동으로 반입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DB 특성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의 데이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면은 EMBase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세비어는 네덜란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엘세비어 출판사 자체는 좀 더 유럽 쪽의 데이터들을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고유한 3천여 개 정도의 저널들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펀메드와 EMBase는 같이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펀메드의 북미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의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EMBS의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형태로의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럼 두 개를 좀 같이 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 바이어스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펀메드와 EMBS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익스폴트라는 메뉴를 쓰고 있어요. 익스폴트.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I급 저널들을 검색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세요. 왜냐? SCI이라는 등재 여부 자체를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든 그 회사인 클레리베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클레리베이트에서 만든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클레리베이트에서 관리하는 SCI 저널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거는 여기 지금 아티클 타이틀 우측에 보면은 14 사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바로 피인용 횟수를 보실 때 그래서 연구자가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제출할 때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피인용 횟수로 체크하시고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 이 클레리베이트를 만든 웹 오브 사이언스 이 클레리베이트 자체가 엔드노트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엔드노트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엔드노트로 보내라 이렇게. 그래서 익스플트란 메뉴 누르면 엔드노트로 바로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퍼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전에 본 웹 오브 사이언스랑 유사하게 피인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논문의 피인용 횟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SCI만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스코프스 등재 저널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코프스 등재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둘 다 전주제 분야의 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는 아무래도 생의학, 보건, 간호 쪽만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는 전주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랑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신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쪽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호학 관련된 전공 가지신 분도 계세요. 간호학 전공이시면 무조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신알.
이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해외에 있는 간호학 분야의 주제들만 모여져 있어요. 간호학 주제만 있고요. 해외의 간호 관련된 저널, 그리고 학위 논문, 컨퍼런스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간호 관련된 연구하시게 되면은 국내 분야 자료만 보시는 거 아니면은 여기는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펌메드에 없는 간호 관련된 저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독특하게 쉐어라는 이름으로 공유를, 엔드노트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된 화면대로 위에 설명도 써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코코넛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RCT 문헌들을 가지고서는 이 시스템 리뷰라든가 메타 분석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됐을 때 코크란 그룹에서 진행한 시스템 리뷰 논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크란 리뷰즈에는 SR과 메타 논문들이, 그다음에 트라이얼스에서는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RCT 문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익스포트 라는 메뉴를 쓰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DB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이제 논문을 검색하신 뒤에 내보내기라는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드노트 라이브를 여전히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리스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가시면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자정보원 펼침 메뉴에도 RISS 리스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확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다 모아놓은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국내 DB라는 곳이 있어요. 국내 DB. 국내 DB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아래쪽에 있는 RISS의 옆에 있는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URL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라는 페이지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리스는 캐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석박과정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리스를 통해서 국내 석사 논문, 학위 논문들,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검색 키워드도 역시나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통합 검색으로 처음에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 검색으로 진행이 되면은 각각의 학술지 유형부, 문헌의 유형별로 해서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세 건씩 먼저 보여줘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내보내기 버튼을 확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학위 논문 하나 아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위 논문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학위 논문에 대한 정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타이틀부터 이제 어떤 논문인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문은 여기 보시면 원문보기라는 아이콘 있죠? 그래서 여기 원문보기 아이콘 눌러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논문의 원문을 열어서 보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보시거나 다운로드도 가능하게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티클에 대한 이렇게 정보들을 보고 원문까지 읽은 상태에서 이 아티클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내보내기 버튼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버튼 클릭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팝업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내보내기 형태를 엔드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은 건드릴 거 없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이 팝업창 내에 또 있어요. 이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됩니다. 마이 캐비넷 텍스트 데이터.ris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펌메드처럼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썸머리 탭을 통해서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이 동시에 다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들었고, 에디트 탭을 통해서 해당 정보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글 초록들이 잘 들어와줬는데,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한글 초록 부분이 글꼴이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으세요. 깨져서 들어온다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은 뭐냐면은, 예, 한글 자체를 엔도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디트 탭에서 이렇게 쭉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리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여기 국문 초록이 있습니다. 이 국문 초록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 복사 가능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복사하신 다음에 이 에디트 탭은 메모장 같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클릭하시면은 페이스트, 컷, 카피 다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도 다 쓸 수 있어요.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붙여 넣을 수 있게 되고 세이브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들을 다시 저장해서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안 되시고 팝업이 뜨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뭘까요? 네. 요거는 아마 PC 설정 때문에 나타나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요런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뭔가 선생님이 PC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 자체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웹브라우저나 또는 뭐 쿠키를 한번 삭제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부분이시니까 예, 한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는 이런 식으로 수집해 주시면 되겠고, 국내 저희 DBPR도 구독을 하고 있어서 DBPR는 여기 인용하기란 버튼으로 이제 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저널들 단에서도 받으셔야 될 때가 있으세요. 펀메드나 EMBS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저널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여기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익스폴트, 사이트 등등 이름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란 명칭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클릭만으로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웹페이지라던가 도서자료 같은 경우는 자동 반영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참고문을 수집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줍니다. 메뉴는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메뉴고요.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그림처럼 파고창이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을 좀 지정해 주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필드별로 필요한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명 입력하실 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저자가 등장을 했을 때 한 줄당 하나씩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쓰고 엔터 쓰고 내리고 한 명 쓰고 엔터 쓰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이렇게 저자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 이름 같은 경우로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승재 같은 경우는 2, 승 SJ 또는 2, 승재처럼 성, 이름의 형식으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기간 저자명을 쓸 때는 마지막 그 이름의 가장 끝에다가 콤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널 아티클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다른 정보들은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저널 아티클들은 이제 펌패드에서 갖고 온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는 대충 따라서 놓으면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는요. 저자, 연도, 타이틀, 플레이스 퍼블리셔 정도를 기본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의 섹션, 북이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우측에 보신 그림처럼 이 저자명에는 챕터 저자, 그 챕터의 저자명이고 이건 챕터 제목이 되겠어요. 네, 챕터 저자, 챕터 제목. 네, 에디터와 북 타이틀은 그 책 전체를 편집한 편집자와 책 겉표지에 있는 제목인 거예요. 그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 정도 써주시고 챕터 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뭐 레이블이든 리서치 노트든 필요한 데다 막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웹페이지 입력하는 걸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은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제 통계청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내 논문의 인트로덕션 쪽에다가 어떤 통계 자료들을 집어넣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통계 중에 뭐 주제별 통계 들어가서 뭐 보건 쪽에 건강검진 통계를 볼까요? 그래서 암검진에 뭐 직역별 해가지고 쭉 있어요. 아무 통계나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거 꼭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직역별, 성별, 암검진, 대상 및 수검 인원 현황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 인트로덕션에 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내가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란 버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무리 봐도 그 버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정보, 이 웹페이지를 내가 수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버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 내가 하나의 웹페이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파워차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다 이제 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더 쉽게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 레퍼런스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널 아티클에 맞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널 아티클을 눌러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형태의 필드들이 아니 타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름이나 뭐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분야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이런 것들 다 있냐면은 전 주제 분야를 다 커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제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북이나 북세션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컨퍼런스 자료 정도 좀 쓸 수 있고 저널 아티클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시되면은 학위 논문 형태가 있고요. 제일 아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필드들이 웹페이지에 맞는 형식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저자를 쓰도록 할게요. 저자 같은 경우는 누가 될까요? 일단 뭐 통계청이 되겠죠? 통계청. 연도는 여기 보니까 자료갱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수록 기간은 14년부터 22년인데 이 자료가 24년도에 갱신이 됐대요. 그럼 마지막에 갱신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날짜를 쓰면 되겠고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인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요게 바로 제목이에요. 직역별, 성별, 암검진, 대상 및 수검 인원 현황. 자, 왜 이게 제목이 되냐면은 아이고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왜 이게 제목이 되냐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이 수집한 정보를 어딘가에 인용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다른 연구자가 봤을 때는 통계청 2024 요 제목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구글에다 쳐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요 페이지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주소를 잘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주소 적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도 알고 있으면은 써주면 좋아요. 뭐 통계청이 뭐 서울에 있는지는 뭐 정말 일단 서울이라고 써볼게요. 그다음에 오늘의 날짜를 내가 꼭 써줘야 됩니다. 오늘 액세스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24년 3월 달에 갱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24년 7월 달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내가 논문에다 참고문을 넣을 때는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4년 7월 달까. 왜냐면 내가 이때 봤음이라고 이제 내가 진짜 봤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게 내용이 갱신이 돼요. 만약에 내가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받고 8월 달에 논문 투고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피어 리뷰가 쭉 되면서 한 11월쯤 됐는데 10월쯤에 이게 정보가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이제 피어 리뷰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정보가 다른데 이렇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정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기재를 꼭 해두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URL 정보, URL 정보. 여기 있는 URL을 복사하면 될까요? 맨 위에 있는?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은 주소 출처라는 게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소 출처를 누르게 되면은 이 URL 정보가 있어요. 이 URL 정보를 이 URL 정보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RL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론 아까 이제 저자명을 제가 막 마음대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22년, 24년 7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뭘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조회한 날짜예요. 그렇죠? 그리고 22년도에 만들어졌다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최종 갱신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 뭐가 갱신되어 있는지 바뀌는 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초판에 출판된 날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료가 갱신된 그 날짜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 세이브라고 닫아볼까요? 그러면은 제 올 레퍼런스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레퍼런스 하나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썸머리 탭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미리 보기 창이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를 내가 다른 어딘가에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인용문이 들어갈 겁니다라는 걸 미리 보는 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용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볼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자명, 타이틀명, 언제 만들어졌고 24년 7월 11일에 접근을 했는데 어디서 유용하냐면은 이 URL에서 갑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 탭을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전에 펀메드 뭐 이것저것 다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렸는데 사실 구글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근데 구글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면 먼저 안 드렸던 이유는 구글은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자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학술적인 형태는 띄고는 있지만은 이게 양질의 학술 논문인지는 구글은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그냥 학술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크롤링해 와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양질의 논문인지 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피어 리뷰가 제대로 안 된 논문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전후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굉장히 영세한 이런 학술지들을 수집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은 내 논문의 신뢰도, 내 논문을 바치는 근거 수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나쁜 논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펀메드나 EMBS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구글 같은 거를 보조적으로 쓰시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실 때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선 3개를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가 있어요.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지정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버튼 누르시면은 아까처럼 파일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시고 수집을 하셨는데 에디스템 메뉴에 가보시니까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이렇게 전월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가다 생길 때가 있어요. 구글 학술 검색만 딱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 경로 위에 있는 거 따라서 이 파일 하나만 받아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요거는 자주 있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오류 현상이어서 요것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이제 엔드노트 설치하신 다음에 그 구글 크롬 같은 거 실행하시면 갑자기 우측 상단에 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제거 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설치 안 하셔도 되세요. 필수는 아니고 그냥 선택이라서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쓰셔도 되시고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 그래서 설치 안 하셔도 엔드노트 쓸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넣어놓은 페이지예요.